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우리 대학교 때 그 여행으로 많이 갔어요. 그 사진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캄보디아라는 키워드가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언론에는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내지는 마약과 관련한 그런 범죄들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총책들이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텔레마케팅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뭐 그다음에 통장도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온라인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기도 편하고 그 돈을 받아먹기도 되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로 이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거야. 유인을 할 때는 뭐 광고를 통해서 유인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 되게 위험한 거는 뭐 저희도 사건에서 많이 겪었지만 그 한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기 되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추천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이 사람들도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가라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고 소개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의 텔레마케터처럼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안 가죠. 안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그거 뭐 몇백 명씩 끌려가서 뭐 하루에 몇 명씩 막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데도 이제 속여서 그렇죠.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거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에 나가서 그 받는 대우는 피해자지만 캄보디아에 나가서 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된 행위라던가 이제 간접 정범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감금 협박을 당해서 그런 전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처벌되지 말아야 될 필요성도 법리적으로는 있는데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런 조직의 이제 수장급인 사람들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조지죠. 네, 이런 사람들 그 정말 협박당해가지고 텔레마케팅처럼 협박 전화하고 보이스피싱 전화했던 사람들도 무조건 처벌하고 잡죠. 있는 추세에 있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 보이스피싱에 캄보디아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가서 알고 하긴 하지만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처벌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캄보디아에 가서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목소리, 다중의 이 생각들 이런 게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지만 동남아 가가지고 이런 범죄에 그 빠져드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요. 각자가 사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좀 과하게 말씀드리지만 캄보디아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 지금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잖아요. 그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범죄 조직과 치안 경찰들이 결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요. 네. 캄보디아 가지 마세요. 네. 캄보디아는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그 사람들, 우리 의뢰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수익이 클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과거에 한 2년 전인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필리핀에서 그런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돼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고 싶다 연락 취하다가 결국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몰랐는데 이제 캄보디아 조직에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실제로 보냈어. 근데 이 양반도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라고 간 줄은 몰랐어. 실제로 이렇게 알선해주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캄보디아 간 그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뭐 이런 해외 취업 사기 단순히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냐. 당연하죠. 실제로 만약에 정말 깊게 가담하고 본인이 알고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많이 취득한 사람도 잡히면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고문을 당했고 이용을 당했고 돈 수익 번 거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까지 가해자로 몰아서 때려잡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네. 좋아요. 한국인 대상으로 해외에서 사기 감금 고문이 이루어진다면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당연히 처벌 가능하죠. 한국은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를
두 가지 다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 보호주의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외국에서 저질렀고 그 사람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처벌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적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 사람인데 우리가 뭐 충분히 처벌했는데 그 나라에 인도해가지고 처벌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인도를 못 받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캄보디아에 어쨌든 지금 가지 마시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갔거나 혹은 누구한테 가보자라고 제안을 받았거나 그래서 아 이거 가도 되는 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모르시면은 꼭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수 알바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가서 이제 돈 벌러 간다. 왜냐면 또 돈 벌러 가면은 여행 비자 말고 취업 비자가 필요해요. 그런 비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게 없는데 가서 돈을 벌겠다, 뭐 사업한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캄보디아는 경계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그 취업 알선을 통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도 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